위대하신 국민 여러분, 고국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또 북한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대한민국을 되게 천손민족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천손민족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해서 하늘의 민족이다. 뭔 민족이다? 하늘의 민족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수준 높은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손민족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한다고 말해요. 천손민족은. 자, 하늘민족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를 해야 돼요. 사명의 민족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세속적인 정치해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겉모술수 쓰는 정치해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저질 정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속임수 정치해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하늘의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는 나라였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하늘의 뜻을 찾는 나라로 고조선의 당군 왕검이 원래 하늘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면서 또는 통치자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왕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군이라는 단어를 탕구루라고 합니다. 탕구루. 거룩한 제사장이란 뜻이죠. 탕구루. 이제 어떤 사람도 그것을 당골레 또 그렇게 또 엉뚱하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국 시조 당군 때부터 홍익인간이란 정치 사상에 기치를 든 것은 도인 정치를 펼쳤다는 것이에요. 뭔 정치? 도인 정치. 도인 정치입니다. 문제는 도인 정치로 약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마는 고조선 말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임금들, 그 왕들이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국방을 튼튼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대통령을 하기 때문에, 왕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중국보다 더 큰 나라예요. 중국은 지금 소수민족을 다 합쳐가지고 지금 저렇게 큰 것이지, 원래 중국보다 큰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라고요. 만주 벌판이 다 원래 우리 것이에요. 그런데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계가 이하도 해군을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완전히 쫄아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강자의 논리로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계를
그저 미화하는 그동안의 역사 사관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사람이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그러니까 나라가 적으면 중국이 잘 봐줄 것 같아도 이웃나라가 봐줄 것도 압록강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도 나라가 적으면 더 발바쁜 것이 바로 국제 정치는 바로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만주골판에 다 한족들 우리 조선족들 그래가지고 한국말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계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군부 구테타 1호로서 저는 이성계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기치를 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물론 이성계 입장에서는 몇 가지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홍수도 있었고 뭐 어쩌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최영일을 비롯해서 내각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너무 약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거짓말로 쉽게 말해서 강자의 논리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 뿐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완전히 쪼라들어 본 거예요. 쪼라들어. 안 그랬으면 원래 당군 왕검이 우리나라 세울 때는 이 동남아 지기사 아주 강자입니다. 강자. 우리나라가 원래 황국에서 배달국에서 고조선으로 조선으로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달한 민족으로 안 그럽니까? 근데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은 환단고기에 있기 때문에 역사를 그냥 잊어버리고 그저 늘 우리는 소국이다. 늘 이 노예근성, 소국군성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약한 나라다. 우리나라 원래 약한 나라 아닙니다. 고조선 때는 대단했습니다. 대단해. 왕검 때는 대단했어요. 당군 왕검 때. 당군 왕검이 21세기에 당군 왕검. 그러니까 어쩌면 장수죠. 장수.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홍익인간 사상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정치 차원은 중국보다도 높고 일본보다도 높고 미국보다도 높은 정치 차원이에요.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근데 이제 홍익인간이 추상적이니까 이 홍익인간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 내막을 모르니까 그저 홍익인간이라는 구호만 있을 때 홍익인간의 내막이 바로 정직정치입니다. 뭔 정치라고요? 정직정치.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걸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정직정치의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뭘 하고 이렇게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이 유튜브 찍으려면 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모두 확인하고 방송을 하지 방송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되어서 뭐 항의가 빗발칠 수 있습니다. 하늘 땅 밑에 도대체 어느 나라가 건국 이념을 홍익인간으로 정한 나라가요? 전 인류 가운데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베다르 민족, 베다르 나라, 조선,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광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란 말이 한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화나다 그런 뜻이 화나다. 알도 모르고 그냥 한많은 이 세상에 뭔 짓거리는 거지. 한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하기야 요즘 또 배달, 그러니까 배달을 잘하는 요즘 그런 나라다. 한국 가면 모든 거 배달해 준다. 집에다가 다 배달해. 그런 배달이 아니고 밝다. 밝다는 뜻이야. 밝다. 광명, 빛의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뭔 나라다? 원래 빛의 나라예요. 고조선, 조선이란 말도 빛나다는 강명. 조선. 그런데 이시조선과 좀 구분을 지려고 고조선이라. 원래는 조선이에요. 조선. 우리나라가 이제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를 펼 때가 이제 왔어요. 우리나라가 정직 정치만 펴면 전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볼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만 하면 세계의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를 우리나라가 내세우면 세계 강국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만 시작하면 인류 국가로 발돋움할 겁니다. 정직 정치하면 이미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그러면 정직 정치. 정직. 그 이미지 브랜드는 대단한 것이에요. 대한민국 정직의 나라. 대한민국 정직의 나라. 대한민국 정직의 나라로 전 세계에 소문하면 얼마나 이미지, 브랜드, 국격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그러면 자살 많이 한 나라. 대한민국은 데모 많이 한 나라. 대한민국 그러면 아직도 분단이 돼가지고서 이념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숙할 대로 성숙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정직 정치로 기초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가 의인 정치임을 알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정직 정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그저 종교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정치의 비밀을 별로 몰랐습니다. 자, 이 임금이 정직했더라 그 말은 정직 정치했더라 그 말인데 윤리 도덕으로만 늘 정직한 임금이었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할 바로다. 정직한 자의. 그래서 정직 정치하는 것이 의인이다. 의인이 정직 정치하는 것이고 정직 정치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그래서 의인들은 정직 정치한다 그 말입니다. 의인들아. 뭐였더라? 의인들아. 의인들아 이 말은 올바른 자들은 정직 정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아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아. 이 말은 참된 자들은 정직 정치한다 그 말이에요. 참된 자들. 성숙한 자들은 정직 정치해. 철이 든 사람은 뭔가 정직 정치한다 그 말이에요. 철이 든 사람. 한마디로 뭔가 깨달은 사람은 정직 정치합니다. 5년밖에 안 하는
그 대통령 많아야 8년 거짓 정치하고 겉모술수하고 더러운 짓거리하고 그러고 끝나면 나중에 영원히 후회할 겁니다. 지금 생존하는 우리 대통령이 저의 이 방송을 들으면 맞다, 저 새끼 말이 맞네, 얼마나 그럴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저의 방송을 들으면 저 새끼는 어떻게 저렇게 맞는 말만 한다냐, 나도 그때 정직 정치할 것을, 나도 그때 몇 년 못 하려면서 정치할 것을 그냥, 그때 최옥석 목사가 나타나지 왜 늦게 나타나냐 자식아, 그럴 겁니다. 이왕 방송하면서 좀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놈아. 전직 대통령이 저의 방송 들으면 그럴 겁니다. 아 자식아 조금 빨리 좀 하지 그랬냐. 나는 모르고 그냥 그것도 모르고 세상 정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늙어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좋게 또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터득한 사람은 정치였잖아요. 뭔가 터득한 사람, 아하 정치 이런 것이구나 하고 터득한 사람은 정직 정치하는 것입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직 정치하는 것이에요. 수준이 높은 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정직 정치 안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정치, 세속 정치는 짐승 정치라고 그래요. 뭔 정치? 짐승 통치라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으로 나와요. 다 짐승 통치야. 홍익 인간은 인간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짐승 통치 이제 끝내고 홍익 인간인 인간 정치인 정직 정치해야 됩니다. 이제 짐승 정치 청산합시다. 이제 겉모술수 쓰는 그런 더러운 정치, 이제 저질 정치, 빌어먹을 정치 이제 싹 쓸어버려야 돼. 이념 정치, 그런 악랄한 정치 싹, 공산주의 뭐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북처럼 통제사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 여기서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그런 인권이 이북에 있습니까? 인권 절대 우리나라 인권 말 안 해. 이북의 인권 어디 가면 탈부하겠습니까? 나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그놈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오지겠으면 일사후퇴 때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도 정등 고향을 등지고 못 살겠네. 김일성이 그 새끼 밑에서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다. 그때는 이북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정직 정치해야 돼요. 의인 정치는 정직하게 정치하는 것으로서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는 것이에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사야 2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정직 정치한 사람만 인정해줘요. 짐승 정치, 겉모술수 정치 하나님 아예 알아주도 않아요.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은 정직 정치만 인정해줘요. 자, 그렇다면 정직 정치로 의인 정치하면 무슨 복을 받게 됐냐?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정직 정치로 의인 정치하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건져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무엇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셔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늘 건져줘요. 건져줘.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니까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그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주셔요. 나라를 경영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많고 문제가 많고 갖가지 시련과 위기가 수없이 몰려옵니다. 이 대통령이란 것은 죄송합니다. 세상적으로 못된 직업이야. 욕 많이 얻어먹지. 대통령 밑에 사람은 좋아. 누리고 사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모든 책임 화살이 다 돌아오니까 가장 어떤 면 세상적으로 더러운 직업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이게 사명감 없이 하면 안 돼. 또 대통령이 항상 정적이 있으니까 무조건 반대도 해. 또 맞는 것도 반대해버려. 그래서 어디겠으면 대통령 들어와서 모든 것한 대통령도 아니셨습니까? 그 양반 솔직한 사람. 들어와서 모든 것하고 그냥 어디겠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줘요. 하나님 건져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시련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신다니까요. 정직 정치하면. 뭔 정치하면? 정직 정치하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그렇습니다.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 건져줘요. 자, 두 번째 정직 정치하면 정직 정치로 의인 정치하면 흥황하게 해줘. 흥황하게. 시편 72편 7절 저희 나리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요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나라가 그냥 흥황해집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많은 보물을 주십니다. 보물을. 뭘 준다고요? 보물을 줘. 그래서 잠언 15장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정직 정치하면 수출이 살아나고 관광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날 겁니다. 경제가. 정직 정치. 마지막 세 번째 정직 정치하면 정직 정치로 의인 정치하면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기쁨이. 무엇이? 기쁨이.
시편 118편 15절에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국민들이 기분이 좋을 겁니다. 국민들이 막 기뻐서 뛸 겁니다. 즐거워서. 와 좋네. 손뼉을 치면서 그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막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 정도로 국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사업이나 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들이 즐거워야 잘해요. 신나야 잘 된 거예요. 기가 나야 돼. 기가. 국민들이 그냥 재미가 나야 돼. 국민들이 살 맛이 나야 돼. 와 재밌네. 저 새끼 뽑아놨더니 멋지게 정치하네. 그런 대통령이 없습니까? 우와 저런 놈 진즉 좀 나오지. 아 그런 사람 없냐고. 국민들이 그냥 흠뻑 고치하고도 계속 하십시오 뭐 할 거예요. 정적 적점은 해보세요. 늙어 죽고 저게 하라 그래. 여러분 기쁨이 있는 곳에 모든 사랑도 있고 생산도 있고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해버려. 기분 나쁘면 하고 싶은 것도 안 해버려. 기분이 나쁘면 그냥 좋은 것도 그냥 던져버려. 사람이란 것은 기분이 중요합니다. 정직 정치가 의인 정치요. 의인 정치가 정직 정치예요.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이 늘 건져주시고 부강하게 해주시고 나라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셔요. 막 기쁨이 충만해.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찬송하는 예수님이 사십시다. 정직 정치를 합시다. 정직 정치하면요 국민들이 다 기뻐하고 막 뛰고 난리가 날 겁니다. 와 좋네. 정직 정치하면 누가 대먹었습니까? 정직 정치하는데. 이제 구호함을 외쳐 마치겠습니다. 의인 정치로 나라를 부강하게 할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자. 선택하자. 세우자. 그렇습니다. 정직 정치가 의인 정치고 의인 정치가 정직 정치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